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다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아도 어떠한 기준을 못 잡고 못 기다리면 그 종목은 그냥 가는 거죠. 그 기준 잡는 방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지 마시고 매수의 기준이든지 손절의 기준이든지 어떤 기준을 잡는 방법에 관해서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억지로 매매하지 마시고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기다리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손절의 기준 이거 하나로 끝.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에 관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힘들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오늘 나온 강한 양봉 하나, 이 캔들 하나가 모든 기준입니다. 고가 저가 몸통 거래량.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주가는 기준봉 위에서 움직이는지 아래에서 움직이는지 기준봉을 지키는지 깨는지 이것만 봐도 매매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준봉을 어떻게 하든 잘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 주식의 타점은 결국은 이 기준봉 찾기라는 거. 왜 기준이 필요한가?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매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오늘 비싸 보이고 내일은 싸 보인다. 감정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세력은 이걸 이용하는 거고. 하지만 기준봉 하나를 정해놓으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주식에 감정을 대입시키지 말자라는 거. 기준봉 하나, 감정이 아닌 기준, 예측이 아닌 대응. 기준봉 하나만 만들어지가 있으면 올라가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고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다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매매. 그거는 뭐다? 이 기준봉 하나로 된다라는 거.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 좋은 기준봉의 조건. 아무 캔들이나 기준봉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조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던 거 이 차트 갖고 보여드리면 전 고점을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요만큼만 섰다 그러면 기준봉으로는 조건이 애매한 거야. 이건 주가만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그냥 쏴 붙이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물대라는 개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앞에 거래량보다 뒤에 거래량이 작으면 매물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대기 매물이 있겠죠. 그 매물 때문에라도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이 기준봉에서는 거래량이 전 고점이나 안 그러면 어떤 저항을 돌파를 할 때 이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좋은 기준봉의 조건, 몸통이 큰 캔들입니다. 이게 잘잘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조그맣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거래량도 당연히 안 붙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어떠한 저항을 넘을 때는 장대 양봉으로 치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가 추세가 바뀌는 자리에서 나온 캔들입니다. 하락을 하다가 기준봉이라고 해서 꼭 전고점 넘어가는 이 캔들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라든지 원봉도 괜찮아요. 원봉이라도 얘가 이 저점만 안 깬다라면 거래량만 실렸다면 기준봉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원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한 게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원봉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꼭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반이 안 되면 그냥 이거는 줄줄 흐르는 거야. 하락 속에 양봉 한 개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거기에 많이 쏟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좋은 위치에서 나온 강한 캔들. 그것이 바로 좋은 기준봉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시장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 네 번째는 시장은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종목이 올라간다. 시장바를 받았어라도 거의 다 꼬라박는다라는 거. 물론 시장이 하락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외로 두고 이거는 80%의 경우를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아무리 좋은 캔들이 나와도 시장이 무너지면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준봉은 항상 뭐하고 봐야 된다? 시장하고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시장이 좋으면 기준봉이 생기고 쭉쭉쭉 올라가 주는데 시장이 나쁘면 기준봉이 생기고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종목 한 개하고 시장 전체하고 누가 강하겠냐고요. 당연히 시장이 강하겠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준봉을 매수에 활용하는
활용하는 방법, 기준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양봉이 나오면 그날 바로 추격 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기다린다. 기준봉 이후 눌림이 나오는지 연봉이 나오는지 기준봉을 지켜주는지 그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걸 깨면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매매를 한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요 부분 한번 지켜보고, 요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주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첫 번째로 여기까지는 매수가 되는데, 기준봉의 절반 이하에서는 간망이라는 거죠. 간망. 그리고 시가 깨면 이거는 당연히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죠. 주식이란 건 100%는 없으니까. 기준봉, 자, 눌림 확인, 매수의 유입 확인. 그러면 여기는 절반까지는 매수를 해도 돼.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간망이야. 기준봉은 매수 신호가 아니라 매수의 기준입니다. 좋은 기준봉을 찾는 눈이 안전한 수익을 만든다라는 거. 이거 기준봉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무작정 사지 마시고, 기준봉의 조건은 장대 양봉에 거래량 실린 거, 어떤 장을 넘어가든지 추세를 바뀌는 양봉이 나오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가 봐요. 손절 기준도 기준봉이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손절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말 그대로 시가 밑으로 빠지면 이거 손절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5% 10% 이렇게 숫자만 정하지 마시고, 기준봉의 저가나 시가를 깨면 명확하게 이탈을 했다면 이거는 뭐다? 손절의 기준이다라는 거.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준봉을 지키면 기회, 기준봉을 깨면 손절, 기준봉을 지키면 홀딩 한다는 거죠. 깨지면 커트. 기준봉의 시가를 여기 이 차트에서 보시면 딱 지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반대로 기준봉을 아직 지키고 있다면 중간 흔들림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잖아요. 손절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깨질 때 하는 거다라는 거. 기준봉의 저가를 명확하게 이탈했다면 그거는 밀어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손절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 깨질 때 해야 된다는 거. 앞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손절이란 건 기준이 깨질 때 하는 거다라는 거. 그게 뭔데? 기준봉. 기준봉이란 건 앞에 강력한 저항을 뛰어넘는 게 기준봉이잖아요. 그걸 다시 밀고 내려갔다 손절하고 나와야죠. 기준봉 하나로 매매가 달라지는 이유,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느끼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있다라는 거,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준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거. 그게 별거 아닌데 계속 찾아 헤매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느낀다.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느낌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라고요. 기준봉은 그 기준을 가장 쉽게 만들어 주는 도구이다. 감정을, 느낌을 없애는 기준을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다. 복잡한 보조지표보다 훨씬 단순하고 실질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조지표를 안 쓴다고요. 캔들만 해도 충분한데 왜 보조지표까지 쓰냐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기준이 있는 매매가 결국 성자의 매매다라는 거. 기준봉의 모든 것, 기본 개념부터 매수 손절까지 알아봤다. 기준봉이란 매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캔들입니다. 추세 전환, 돌파, 반등의 출발점이 되는 거다. 좋은 기준봉의 조건은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고 몸통이 큰 캔들이다. 장대 양봉이다. 추세가 바뀌는 자리, 행보 후 상승, 눌림 후 반등, 이런 자리에서 나오더라. 중요한 건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기준봉이 제일 좋은 거다. 매수에 활용하는 방법은 기준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 원봉이 떨어질 때 기다리시라고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라는 거. 손절의 기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기준봉의 저가를 이탈하면 그건 깨진 거다.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하고 나오자. 반대로 기준봉을 아직 지키고 있다면 한번 버텨보자. 이게 전부 다잖아요. 기준봉은. 기준봉이란 건 혼자만 사용하지 마시고 거래량 추세, 시장 지지와 저항, 요걸 전부 다 활용을 해서 기준봉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과 함께 사용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 그 기준봉 한 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가 모든 게 적용이 될 때 강력한 기준봉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오늘 영상은 기준봉에 관해서 알아봤고, 야, 거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앤드 카톡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